안녕하세요. 민주진영 뉴스 채널 폴리티카입니다. 사흘 전 갑작스레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죠. 22일 오전 대법원 2부에 배당됐지만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유례없는 속도로 첫 합의기일까지 열고 당일 바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상고심을 진행하는데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전원합의체에는 대법원장까지 포함한 13명이 참여하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은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를 신청해 대법관 총 12명이 심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정치권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워낙에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해석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사안입니다. 행여나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촉각을 곤두쓰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분들을 위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동형 작가와 노영희 변호사의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우리 보수 언론에서 회피, 깊이가 뭔지도 모르고 쳐잡아 쓰고 자빠졌어. 회피가 뭔지 깊이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희망사항을 막 지금 쓰고 있는 뭐 그런 상태고 매번 틀리는 주진우 와 파기 자판할 수 있다고 막 자빠졌잖아요. 오히려 그냥 대법원 3심에서 결론 나면 0.1%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파기 자판은. 전원 합의체 올라가면 0.00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 올라갔다는 거는 일단은 이게 너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조금 있으면 대선인데 제일 유력 후보자 사건이기 때문에 3심 재판부에서 부담감이 됐고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차라리 대법원의 상이 전원 합의체 상이 낫지 않겠느냐. 소부에서 하는 거는 그 4명이 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올린 건데 일단 너무 빠르다고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6월 3일 전에는 안 나온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 난다 치자. 난다 친다고 해서 파기 자판이 나오겠어요? 파기 자판은 죽었다 깨도 안 나와요. 우리 역사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 안 돼요 파기 자판은. 그러면 파기 한송밖에 없잖아. 파기 한송하면 2심에서 다시 재판해야 돼. 그러면 6월 3일 날 이미 지나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거 걱정할 거 없어.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지금 이렇게 빨리 한 이유는 일각에서 어떤 얘기, 제가 법잘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청량은 법을 모르잖아. 아니 그 탄핵소추위원이었어. 법사위원장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이었어. 탄핵을 이끌어낸 사람이야. 봐요. 우리나라 최고재판소가 대법원하고 또 어디 있어요? 헌법재판소지. 네. 근데 대법원의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를 무시합니다. 물어봐 대법관들한테 헌재 재판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무시해요. 헌재 재판관 3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잖아. 내 밑에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해.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네. 헌재가 떠버렸어. 최고가 됐죠. 헌재가 떴고 우리 형배형 씨발 난리도 아니야. 대법관들이 이 새끼들 내 밑에 있던 새끼들이 씨발 오창석이 내 밑에 있던 새끼들 뭐야? 지금 대법원의 심리 상태가 내 심리야. 족 같은 거야. 아 대법원 이동영. 아이 나 거짓말하는 게 진짜라니까. 물어봐요 가서 대법관들한테 가서. 인간 사회 시기 질투라면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헌재보다 내가 앞서가고 싶은 거야. 존재감과 아시. 그럼 그래서 크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아예 이재명한테 깔아주는 거야 판때기를. 완벽하게 털어준 건 우리다. 가세요. 헌재가 깔아준 거 아니에요. 저희가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은 네. 그냥 공소기각이야. 야 이건 할 것도 없어. 그냥 이거는 30 올라올 것도 없어. 기각. 공소기각 해주면 뭐가 또 좋냐면 그 우리가 지금 84조 84조를 6월 3일 이후로 질질 끌잖아요. 그러면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헌법 84조가 뭐냐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소추를 되느냐 안 되느냐. 형사소추. 그런데 이 재판도 소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걸 누가 따지느냐. 헌법재판소가 또 따져야 돼. 그럼 대법관들은 이것도 씨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고? 그게 안 되잖아. 네. 공소기각 해주면 헌법재판소가 안 따져.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야. 모든 게 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네. 빨리 해가지고 차라리 공소기각 헌재 안 가도록 우리가 다 깔아주는 거야 그냥. 어?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2심의 무죄처럼 그냥 그래 무죄 이렇게 해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헌재에 뒤질 수는 없다는 거지. 우리가 최고재판소 투톱인데 투톱이라고 하지만 대법원 이만큼 더 올라가 있다고. 헌재는 밑에 있는 거예요. 어? 그 사람들 법관들의 생각 중에 그거야. 그래서 물어봐요. 헌법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 꿈이 뭐냐고. 꿈이 뭐예요? 저 헌법재판관이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대법관 하고 싶다 그러지. 밑에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치고 나가니까 그걸 못 견딘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1명, 12명이 올라온 사람들 네. 파기 재판하려면 전부 다 최소한 반 이상은 파기 재판해야 되잖아. 우리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기록에 남는데 파기 재판을. 불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지금 지금 대법원에서 이렇게 해갖고 지금 당장 24일 날 해가지고 우리 큰일 나. 왜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불안하게 만드냐고. 웃긴 사람들 아니오. 불안하게 하면 막 슈퍼챗 터지나? 내가 지금 막 안 불안하게 좋은 얘기하니까 슈퍼챗 한 개도 안 터지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 빨랐고 저도 내일 또 잡았다고 해서 약간 좀 깜짝 놀랐거든.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어떤 의도 그러니까? 좋은 의도. 선한 의도, 선의. 그럴 리가. 아니 근데 그럴 리가가 아니라 예. 사실은 이제 이 분들이 예. 미리미리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대요. 그 보도는 있었어요 오늘 MBN에서. 예, 대법관들이 예. 뭘 논의했느냐. 이제 불소추 특권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해석이 되느냐 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2심까지 나온 사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네. 중단해야 되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예. 이제 이 부분이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 부분을 미리 그래서 이 대법관들도 먼저 걱정을 해가지고 예. 서로 의견들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좋은 의도가 어떤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이제 미리 의견을 나눴다는 거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쟁점이라고 대법관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법관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쟁점이고 여든 야든 이걸 가지고 나중에 문제 삼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33이라고 하는 걸 지키게 되면 6월 26일까지 예. 어쨌든 뭐 해야 되고 예. 그러면 6월 3일을 헐쭉 지나는 상황이고 예. 원래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잘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빨리 잡아가지고 빨리빨리 돌리려고 한다는 거는 저는 6월 3일 전에 끝내려고 하는 것이고 끝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기각으로 예, 무죄를 예. 2심의 무죄를 계속 인정한다.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법률에 충실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조희대 대법관은 원칙적으로 옛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옛날부터 이게 법문을 확장 해석하거나 유치 해석하는 걸 되게 안 좋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문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던 사람이고 실제 그 동안의 판결문에서 무죄를 하거나 이제 이런 걸 했을 때 예. 그 나왔던 결론들이 다 그런 식이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2심의 재판은 그거였잖아요. 법문대로 충실하게 해석해라. 그렇죠. 예. 그거를 유치하거나 뭐 확장하지 말아라. 예. 그렇다면 2심이 뒤집어질 이유는 사실은 없는 셈이죠. 말하자면. 예. 근데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계속 펜딩 시켜놓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안 났다고 치면 그럼 그거를 예를 들면 유죄라고 내내 그러니까 그거 갖고 물고 싸움이 있을 거라 이거죠. 물고 뜯어지게 내버려둘 이유가 전혀 없고 저희가 대법관이라 그러면 이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그냥 끝을 내줄 것 같아요. 그 전에 미리. 그러니까 날짜가 너무 지금 촉박하니까 사실 6월 3일이 아니고 5월 11일이 지금 후보 등록이잖아요. 그 이후에 만약 노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죄로다가 인정을 할 거면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파기환송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그냥 직접 자판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파기 재판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사건에서 파기 재판 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아니 일이고요. 지금 불가능한 일 지금 지난 몇 달 동안에 나 여러 번 일어나는 거 봤어 실제로. 그랬기 그래서,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었고 예. 그 다음에 그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선고는 늦어져서 난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정의를 세웠다는 또 평을 듣고 있는데 예. 헌법재판소하고 사실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대법원에서 사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우리들 여기서 준재금을 발휘해서 이 예. 상황을 좀 정리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대요 대법관들이.
헌재하고 약간의 라이벌 관계 그런 것도 엄청 있어요. 심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헌재가 저렇게 질질 끄는 거 보고 국민들이 열받았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헌재가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줬잖아요, 아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정리를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이렇게 정의롭게 뭔가를 법문에 충실하게 잘하는 쪽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할 마음들이 크다는 거죠. 뭐 그러면 약간 안심이 되긴 그리고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이거를 뒤집으려고 그러면요, 네.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오히려 이걸 뒤집어서. 오히려 뒤집을 것 같으면 더 많이 수기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시간을 들여야 돼요. 예. 안 그러면 그걸 수긍할 수 있는 국민들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긍하려면 그냥 2심 걸 그대로 인정을 해가지고 상고 기각시켜주는 게 낫고 2심 걸 다시 뒤집어가지고 만약에 뭔가 내려보낸다? 일단 아니, 파기환송하면은 뭐 그 안에 해결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예, 그건 상관없고 예. 파기 재판은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불가능하다는 거 어떻게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요. 법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부 변호사 나만 공격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랜만에 지금 뭐 맞서 지금 말씀해 이제 보세요. 파기한다는 건 네.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말씀하셔서 제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나오고 3심을 가니까 예. 이걸 같이 들여다보나라고 생각하시는 아니, 분들도 전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소심리 잘했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심에서 대법원에서 들여다볼 때 지금 보수에서 원하는 건 이 무죄를 유죄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죄로 바꾸려면 유죄를 그냥 유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집행유예인지 벌금인지 그러면 뭐 실형인지 실형은 몇 년인지 이렇게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양형 판단이에요. 근데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 판단을 별도로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난 22년도 2년간의 사법 영감을 보면은 예. 무죄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힐 때 파기자판한 선례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건도 없어요. 예, 40만 그게 이제 법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양형 판단을 어쨌든 법률시민 대법원이 할 수 없는데 유죄로 바꾸면서 유죄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서 만약에 유죄로 한다면 파기 환송해야 돼요. 고등법원으로 이게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 상고 기각이 나오겠다 빨리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거 저도 처음에는 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오늘 다시 또 내일 또 심리를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렇게 빨리 하면은 5월 11일 후보 등록 이전에 뭔가를 결론을 파기환송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인용을 하거나 기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는 근데 거 아닌가? 물리적으로 5월 11일 전에는 정말 안 된다 나올 수가, 이거죠? 예, 없어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굳이 의심받는 짓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린 절차대로 대법원에서는 우리는 절차대로 선거하고 하는 상관없이 거죠. 우린 633 우리가 할 길을 지키려고 가려고 최소한 했다. 했어. 예. 근데 선거가 이렇게 급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진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려고 빌드업하는 게 더 이상 아니에요. 진행을 못 하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정이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 재판 갖다 진행할 수는 거기서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 3일 전에 결론을 내줘야지 대법원이 책임 있는 장변은 지금 그 결론을 못 낼 거라고 생각. 그건 장변 생각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저는 그래서 선고가 그러니까 소추범위의 재판에 불려다니지 말고 기소를 당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선고까지 하지 말라는 취지인지는 잘 의문이어서 저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무죄가 확정될 것 같아요. 6월 26일 이전쯤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재판을 계속 상고심의 대법원 그 심리가 계속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소추의 그게 한도 안 한다 뭐 범위에 이렇게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재정 의무가 또 피고인한테 없고 예. 그러면 그 선고까지도 멈춘다라고 해석이 될지는 전 개인적으로 재정 의무라는 건 피고인을 불러내는 법정이, 거. 예. 법정이 안 칠 나올 의무가 필요 없다. 없으니까 대통령이 이미 된 사람인데 그냥 대통령 놔두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이거 심리를 해서 유죄냐 기각이냐 이거냐 이걸 갖다가 또 따져보자.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이 만약에 대법관들이라면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에 정리를 해주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해서 파기환송시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국힘이나 좋아하겠지만은 사실 또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은 안 좋아하겠죠. 그럼 더 엄청나게 시끄러워지겠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무죄를 확정을 해줘 버린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러면 대통령 됐으니까 저 사람 봐주려고 이런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시끄러워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거 전에 이걸 정리해 주는 게 훨씬 제일 낫겠죠. 어떤 상황. 그런데 그 노변 말대로 선거 전에 지금 두 분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의도가 그렇게 괜찮다고 있는 건 아닌데 봐요. 예. 만약에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이거 2심하고 마찬가지로 이건 무죄가 맞아 하고 땅땅땅 치면은
반대쪽에 있는 지금 저 그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 대법원이 지금 선거에 개입한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렇게 또 할 거 아니에요. 2심하고 뒤집어지는 결론이라면 그게 더 시끄럽겠지만 어쨌든 2심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똑같은 결론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아니, 그거보다 예.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 된 다음에 이제 물론 어떤 그렇지. 결정이 나. 그럼-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어쨌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욕은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저는 쪽으로 굳이 욕 먹을 짓을 지금 왜 이렇게 서둘러 가면서 왜 하느냐 이게 좀 저는 아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팬딩시키고 5년 내내 놔둘 수는 없잖아요. 놔두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더 좋으신가요? 절대 안 되죠, 그거는. 그거는 대법원이 스스로의 상황을 방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사실 대법관 정도 되고 대법원 정도 되면 이 대한민국의 법이나 이런 판례 같은 걸 우리가 선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대법원이 정리해주고 싶어 하죠.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거 해줬잖아요. 대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법률을 해석해서 결국 이 애매한 부분은 우리가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다. 이걸 국민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법원장이라면 당연히 이거 빨리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심하고 만약에 뒤집어지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렇게 누가 좀 보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완전히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거나 똑같은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대법원. 이상으로 폴리티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